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칼초폴리 스캔들 이후 유벤투스의 암흑기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난 2006년 칼초폴리 스캔들로 유벤투스는 세리아 B 강등 징계와 함께 0405 시즌, 0506 시즌 우승 타이틀을 박탈당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유벤투스의 주축 멤버들이 거의 모두 떠나는 엑소더스를 겪었는데요. 하지만 주장 델피에로를 포함해 트레제게, 네드베드, 부폰, 카모라네시는 팀의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며 잔류를 택했습니다. 특히 당시 델피에로가 잔류를 택하면서 남긴 말은 많은 유벤투스 팬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새 감독으로 는 현역 시절 클럽의 레전드이자 모나코에서 성과를 낸 디디에 데샹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구단에 대한 애정과 감독으로서 커리어를 넓힐 필요성을 느꼈기에 이곳에 온 것으로 강등된 유벤투스를 성공적으로 재건한다면 커리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는데요. 자, 데샹은 팀에 잔류한 기본 전력의 어린 유망주들을 적절히 조화시켜 리빌딩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키엘리니, 마르키시오, 지오빈코와 같은 어린 유망주들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이렉트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점을 줄이는 안전한 경기를 지향하며 4-4-2 기반의 실리적인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유벤투스의 전력이 워낙에 막강했던 탓에 이들은 단 한 시즌 만에 승격을 확정 지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리그가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데샹은 돌연 물러났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남아있었고 심지어 그는 다음 시즌 영입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언론들은 자진사임이 아닌 사실상 해임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토사구팽을 당한 이유로는 재건의 방향성과 선수 영입건으로 보드진과의 계속된 마찰이 꼽혔는데요. 또한 유벤투스의 보드진이 당시 신인 감독이었던 데샹에 대한 불안감을 늘 지니고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유벤투스는 왕의 귀환을 천명하며 데샹이 후임으로 당시 맨시티의 감독직을 두고 에릭손에게 패배한 리빌딩의 귀재 라니에리를 데려왔습니다. 당연히 최우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데려온 라니에리 감독의 임명은 팬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차라리 데샹을 유임하는 게 낫지 않았냐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위 압박을 이겨내고 팀을 챔피언의 자리에 올려놓겠다는 포부를 만천하에 드러냈는데요. 이후 라니에리는 본격적인 스쿼드 보강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리옹에 거액을 주고 티아고 멘데스를 영입했으며 아르헨티나 출신 수미 알미로를 영입해 이들에게 중원을 맡기게 되죠. 추가로 공격진 보강도 알차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라니에리의 유벤투스 스쿼드가 완성되었는데요. 자, 유벤투스는 강등된 지 한 시즌 만에 복귀한 팀의 성적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의 좋은 성적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델피에로, 트레제게, 영혼의 투톱이 각각 20골 이상씩 기록하는 맹활약에 더해 네드베드의 노익장까지 유벤투스는 07-08 시즌의 리그 3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전문가들은 인테르의 전성기는 유벤투스에 의해 막을 내릴 것이라며 시즌 시작 전 평가절하했던 말들을 급히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유벤투스는 빠르게 부활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이후서부터 다시 날개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영입된 아마우리의 활약으로 성적은 괜찮았지만 중앙에서 플레이가 거의 실종된 채 계속 측면에서 크로스만 올리는 단조롭고 투박한 공격 패턴에 더해 유벤투스의 핵심 멤버들의 전성기도 끝자락에 다다르면서 경기력은 매번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전부터 창의적인 미드필더의 영입을 피력해왔던 팬들의 입장과 달리 라니에리는 줄곧 수비 성향의 선수들을 영입했었기 때문에 팬들의 반발은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팬들은 차라리 창의적인 지오빈코를 기용하길 바랬으나 라니에리는 그에게 한정된 기회만 부여했습니다. 게다가 매번 무승부를 거두고도 만족해하는 인터뷰에 팬들은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었죠. 혹자는 팀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은 있지만 어느 시점부턴 팀이 정체되는 라니에리 감독의 전통적인 한계가 드러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후반기에 7경기 연속 무승을 거두게 되자 유벤투스의 보드진은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리그 2경기가 남은 2009년 5월 라니에리 경질이란 카드를 꺼내게 되는데요. 훗날 라니에리의 말에 따르면 당시 그는 이전부터 유벤투스의 보드진과 이적시장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다고 합니다. 선수 영입에 대해 자신을 포함한 이적시장 담당자 3명이 모두 동의한 선수만 영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자신을 제외한 2명이 동의한 이적이 추진되고 있었고 이에 분개한 그는 일찍이 팀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들이 영입하려고 한 선수는 바로 칸나바로로 라니에리의 입장에선 팀이 강등되자마자 떠났던 칸나바로를 다시 데려오는 것은 끝까지 의리를 지킨 6명의 스타 선수들에게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거절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분위기 쇄신이란 이유로 경질되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소방수로 유벤투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의 코치로 활동했으면서 당시 구단의 유소년 팀을 이끌고 있던 치로 페라라 코치가 부임했습니다. 그는 남은 2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유벤투스를 최종 리그 2위로 이끌게 되죠. 그러자 유벤투스의 보르지는 그가 제2의 과르디올라가 되길 기대하며 정식 감독으로 부임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그렇게 2009년 여름 보르진이 원했던 칸나바로의 복귀를 시작으로 파비오 그로소, 카세레스, 브라질 듀오 펠리피 멜로 디에고가 영입되었습니다.
이처럼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원하는 선수들을 모두 영입하여 완성된 스쿼드를 구축하게 된 페레라 감독은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리고 그는 라니에리와 다른 중앙 밀집형 전술을 구사하며 시즌 초반 4연승을 거두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점차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마치 맞지 않는 톱니바퀴가 억지로 맞물려 돌아가듯 조직력 문제를 노출하기 시작했고,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조별리그 탈락이란 굴욕을 맛본 것은 물론 도미노 효과처럼 리그에서도 무너지며 추락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전형적인 신인 감독의 문제를 노출하면서 21년 만에 홈에서 나폴리에게 패배, 10년 만에 칼리아리 원정 패배 등 역사를 써내려갔죠. 이에 국내 팬들은 페라라의 역사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질된 라니에리가 이끄는 로마는 유벤투스와 정반대로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팬들의 분노는 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는 2010년 1월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단기 소방스러운 오랜 기간 현장에서 떨어져 있던 자키로니가 부임했고, 유벤투스는 해당 시즌을 리그 7위로 마무리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프라이드에 엄청난 상처를 입은 유벤투스는 개편을 넘어선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선 회장이 아넬리로 교체되었으며 삼프도리아에서 수완을 발휘한 CEO 마로타를 단장으로 데려옴과 동시에 삼프도리아를 리그 4위,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이끈 데네리 감독까지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훗날 유벤투스의 단장으로 승격까지 하는 삼프도리아의 수석 스카우터 파라티치까지 데려오면서 삼프도리아의 기둥을 뿌리채 뽑아오게 되죠. 이들은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 만큼 유벤투스의 당장의 목표를 우승이 아닌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삼았습니다. 이후 새 회장 아넬리는 이 시기에 이탈유베, 즉 이탈리아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육성시키고 비율을 높여 이탈리아 축구의 정체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대표팀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을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데네리 감독은 자신의 플랫 사사의 전술에 부합한 이탈리아 출신의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는데요. 이로 인해 적응에 실패한 디에고를 한 시즌 만에 독일로 돌려보냈으며 퀄리아렐라, 보누치, 아퀼라니, 마르코 모타, 시모네 페페 등 많은 이탈리아 출신의 선수들이 영입되었습니다. 추가로 제2의 네드베드라 불리던 크라시치까지 영입되며 많은 기대를 모았죠. 하지만 막상 시즌이 시작되자 데네리의 사사의 시스템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성이 상실된 모습을 보였으며 포메이션에 변화를 주기보단 마르키시오를 윙으로 기용하는 등 계속해서 선수들을 사사이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당연히 좋은 성적이 나올 리는 만무했습니다. 게다가 주축 수비수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하며 나열인 덴마크의 유망주 쇠렌센을 유스에서 끌어올려 기용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결과적으로 성적 부진 끝에 리그 7위,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자 2011년 5월 델네리 감독은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임으론 많은 예상을 뒤엎고 감독 경력을 쌓아가던 구단의 레전드 콘테가 부임했는데요. 그는 부임하자마자 라커룸 미팅에서 얘들아, 우린 지난 2시즌 동안 7위를 기록했다. 미친거지. 정말 형편없어. 난 그런 걸 보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이제 쓰레기처럼 뛰는 건 그만하자 라며 동기부여에 나섰습니다. 자, 콘테는 비달과 피를로를 영입하며 막강한 허리를 구축했고 이들을 바탕으로 한 포백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전술 적응 문제와 수비 불안을 노출하면서 수비 안정성을 강화하고 중원 장악력과 역습의 효율적인 3-5 3백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주게 되죠. 이는 즉각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해당 시즌 콘테 유벤투스는 무패 행진을 달리며 결과적으로 무려 무패 우승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이 우승으로 유벤투스는 마침내 암흑기에서 벗어나 부활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는 숙녀가 원할 때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라고 말했던 델피에로는 올드레이리의 부활을 끝으로 작별을 고하게 되죠. 이후 유벤투스는 세리아 9연패란 근자탑을 쌓으며 오랜 기간 이탈리아 최강자란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칼초폴리 스캔들의 중심이었던 유벤투스는 많은 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팬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유벤투스의 재도약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